네,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파트고요. 파트 3는 보면은 그럼 결국 코로나 이후에 그 미국 대학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서두에도 던졌던 질문, 입시는 과연 어려워졌는가?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진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쉬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달리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되게 쉬워졌다고 생각해요. 훨씬 더 쉬워졌어요. 과거보다. 왜냐면은 한 9가지 원칙을 좀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도 간단히 얘기했지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게 뭘 의미했는지. 그러니까 코로나가 그냥 단순히 혼돈의 시대가 아니었고 대학교들도 그 코로나 현실에 맞춰가지고 아이들의 이제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을 이렇게 좀 달리 봤어요. 봅시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원서를 넣은 애들은 여기에 해당돼 있겠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제 요 위에는 그 위에였으니까. 자, 보자. 2년 전에 보내는 진짜 평가 시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너 적응 잘했냐 이런 거였고 얘네들은 이제 트랜지션 쪽에 왔으니까 어떻게 그 이제 바꾸는데 도움이 됐냐. 근데 지금 현재 고3이라고 했으니까 그 현재 이제 1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해당되거든요. 10학년 때도 11학년 때니까 지금은 정상이에요. 네. 그래서 11학년 때 뭘 못했다라는 변명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누군 그러더라고요. 아우 어떤 애들은 9학년 때부터 SS를 보는데 우리 아이 못 본 거 아니냐. 원래 9학년 때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 흐름을 본다면은 점점점 이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정상으로 돌아오겠죠. 근데 이제 문제됐던 건 뭐냐면 요 두 시기였어요. 요 두 시기. 왜냐면 평가 기간이 너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맞춰 가지고 대학교들이 우리는 주로 뭘 평가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홀리스틱 리뷰라는 거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구체화 시켜줬어요. 각각 항목별로 우리가 무엇을 중심 두고 평가할지.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그 우리가 어떤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지. 이 변화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얘네들을 구체화 시켜준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그 구체화된 게 이거였어요. 2대2 매트릭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것도 예전에도 많았지만 사람들이 무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2x2 매트릭스거든요. 교내, 교외. 한번 봅시다. 그런 애들도 많아요. 그 뭐 예시는 한 2가지일 텐데 학교 내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학교 너무 시시하다 그러고 그냥 외부에서 뭐 교수님 붙여가지고 리서치하고 뭐 외부에서 뭐 하고 교내가 없잖아요. 근데 대학교에서 말했던 건 뭐냐면은 모든 거는 학교에서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활동의 시작은 학교. 그래서 아이가 리서치를 한다 그러면 외부에서 학교 안에서도 하고 있어야 돼요. 교내와 교외의 밸런스를 되게 중요시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학기 중, 방학 중 그 밸런스도 중요한다 그랬어요. 근데 예시로 봅시다. 아이들이 학기 중에 학교에서 학기 중에 봉사를 1시간 해요. 그다음에 방학 때만 뭐 한 100시간 해요. 얘는 100시간은 한 거지만 대학교에서 원했던 교내와 교외, 학기 중, 방학 이 밸런스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제일 요번 입시에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너가 이 2x2 매트릭스 상에서 이 요소들이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질문 자체는 이제 앞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아이의 이력서를 갖다 넣어놓고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저는 이건 좋은 예시는 아니에요. 근데 가장 흔한 예시. 학교에서 뭐 MUN 오케스트라, 축구, 그다음에 뭐 올림피아드 준비, 뭐 튜터링, 스튜던트 가보면 다 해요. 뭐 애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대학교에서 물어보는 거는 야, 너 학교에서 이 정도 했으면은 너 매일 수업 끝나면 6시간이라는 시간이 남고 주말이라는 건 12시간씩 24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있는데 그때 뭐 했냐는 거예요. 다 뭐 하겠어요? SAT 공부하죠. 그 선행학습하죠. 그다음에 시험 공부하죠.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밸런스를 그러니까 유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가 이번 입시에서 제일 뚜렷하게 계속 강조했던 게 이 칸들을 너는 골고루 채우고 있니 없니예요. 그래서 질문들은 뭐냐면은 모든 아이는 우리 여기 유일하게 용감하게 엄마 따라오는 아이도 하루가 24시간이에요. 그 누구도 25시간이 아니에요. 다 24시간인데 그러면은
24시간에서 학생이라면은 학교로 가야 되겠죠. 학교에서 활동하고 나면 다 학교는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홈스쿨링은 빼고 할게요. 검정고시는 빼고 그냥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시간이 다 균등하게 동일해요. 그러면은 대학에서 던지는 거는 요 매트릭스 상에서 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니예요. 첫 번째 질문.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모든 시간에 대부분의 한국 아이들은 아니면은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에이전 아메리칸 애들은 다 공부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MIT 예시를 한 것처럼 그만큼 잘하지 않는 이상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는 그 아이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누구는 1시간 해가지고 A 받을 걸 얘는 10시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더 공부 잘하는 애죠? 첫 번째 애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얘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하고 과외를 많이 하고 이런 거는 애가 좀 모자라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왜냐면은 그만큼 혼자서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렇게라도 A 받으면 우리 아이는 천재라는 거예요. 근데 봤을 때는 왜 한숨을 쉬시죠? 네. 그래서 아이는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진짜 아이비리그나 이런 데 가려면은 그냥 10% 안에만 들면 돼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요. 교내에서 10%. 근데 그것도 어렵죠. 어렵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요. 어려운데 어려운 거 인정하시죠? 한국 고등학교에서 10% 안에 들면요. 인서울도 힘들어요. 그런데 왜 국제학교를 다닌다고 하고 내가 10% 안에 들거나 15% 들면 아이비리그를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훨씬 더 어려운 학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아요. 네. 잘 생각해. 우리 아이가 한국에서 일반 고등학교 다니면서 전교 1000명 있는 데에서 150등 했다. 부모님은 일단 너 재수할래? 아니면 인서울만 가면 우리는 만족하겠다잖아요. 누가 거기서 스카이를 꿈꿔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나 외국대학교 하는 애들은 15% 20% 들었는데 못해도 UC 버클리는 가겠지? UC 버클리가 서울대보다 한 100배 좋은 학교예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래서 먼저 academically focus 이 시간은 좀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왜냐면 공부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공부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공부를 더 못한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이제 밸런스가 뭐냐면 여기서 계속 밸런스인데 첫 번째 밸런스는 이 in out of school 요 밸런스고 두 번째 밸런스는 뭐냐면은 아이가 그 시간을 가지고 뭘 하냐는 거예요. 즉 공부, 활동, 봉사 등등 이러한 활동의 밸런스가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서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이력서만 보면은 조금 되게 잘못된 게 뭐냐면은 이력서는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는지도 안 나오고 아이의 활동이 어떻게 다양성이 됐는지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면은 액티비티 섹션은 10개를 기재하게 돼 있거든요. 그 기재하는 액티비티 옆에다가 25개인가 26개 유형으로 또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봅시다. 예를 들어서 컴피티션 이거 하는 거는 공부예요. 튜터링 봉사, 스튜던트 가문 봉사. 근데 우리가 대회 준비 공부, 그 다음에 리서치 공부, 인턴십 공부. 이 세 개 다 공부 항목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2x2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한테는 이게 아이의 현실이고 이 현실 속에서 아이가 공간적인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활동의 유형의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지 우리는 그거를 보겠다고 대학교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도 말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홀리스틱 리뷰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근데 이제 하도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냥 학교 안에서 너 뭐 했니? 학교 밖에서 뭐 했니? 방학 중에 뭐 했니? 학기 중에 뭐 했니? 그리고 학교 안에서 하면서 너 공부만 했니? 봉사도 했니? 다른 활동도 했니? 요거를 그냥 되게 친절하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그 시기적 변화, 그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이제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 그러면 세 번째, 결국 두 번째 연장선인데 우리가 뭐든지 준비할 때 보면은 항상 공부할 때도 그러잖아요. 여기 계신 부모님도 예전에 공부하셨으면 알겠지만 출제자의 의도가 뭐냐를 우리가 중요시 하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웃어가지고 제가 웃는 건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원서를 쓰게 되면은 살짝 가족 불화가 발생하는 부분이 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르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커먼앱을 쓰면요 부모님의 학력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이는
엄마는 뭐 지방대 나왔으면서 왜 맨날 나한테 뭐 아이비리그만 강조하냐고, 엄마가 뭘 하냐고, 이런 그런 불화가 있어요. 그거 쓰게 돼 있어요, 진짜. 그거 필수 항목이에요. 안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부모님의 신상 정보도 이제 어머니 어느 학교 나오는지 아니? 알아? 오케이. 근데 이거는 근데 나중에 엄마 아빠의 그걸 다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출제자가 뭘 원하냐면요, 이 질문이에요. 첫 번째, 아까 그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표를 갖고 이제 적용을 하려면은 나한테도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를 어떻게 채울까 이렇게 보다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예요. 이를 답할 때는 첫 번째는 아까 여기서 다이버시티, 그 20개 넘는 활동의 유형을 나는 최대한 충족하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답변이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20개를 골고루 할 수는 없어요. 그 10개를 골고루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골고루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대학교들을 보면은 요새 조금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제 어떠한 에세이 질문이나 활동을 왔을 때 이런 문구가 많아요. 너는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는 건 아는데 그 중에서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너는 다양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뭘 하고 있다는 거를 전제 조건을 삼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해요. 이게 How you spending your time이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잔잔하게 깔아놔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공부면 공부, 봉사면 봉사, 활동이면 활동, 거기서 나한테 유의미한 거를 하나씩 끊어내는 거죠. 그럼 거기다 시간을 더 투자하는 거고. 근데 대부분은 이 위에를 없애요. 그냥 안 하고 그냥 중요한 거, 이름 큰 거 몇 개만 그냥 깔아놓는데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대학교에서 이번에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은 질문이잖아. 그럼 너는 이 시간을 가지고 뭘 하냐고 물었으면 그럼 나는 나한테 던졌죠. 그래, 난 이거 하는데 그를 통해 가지고 두 가지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는 내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아까도 우리가 예시들을 통해서 말했듯이 재능 기부. 너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그거의 혜택은 누구한테 돌아오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서 하나, 그 아까 뭐 올림피아드 준비하고 대회 준비하는 애들은 수상을 많이 했다고 칩시다. 그 혜택은 누구한테 오고 있죠? 나한테 오고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한 줄 더 쓸 수 있는 거. 근데 아까 그 병원 봉사, 걔 더운 커스튬 쓰고 했는데 그 혜택은 누구한테 가는 거죠? 아이들한테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이 똑같지만 좀 다른 게 첫 번째는 이제 활동의 유형이나 그 집중도.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활동에 대한 결과가 나한테만 오는 건지 아니면 남한테도 같이 가는 건지 그 두 개를 같이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올해도 되지만 이 질문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확장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상화 되고 있어요,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올해 입시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작년도 이제 정상화 과정에 어떻게 기여했냐고 해가지고 나한테 초점이 됐다면은 우리가 돈 있는 사람들은 정상화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돈 없는 사람들, 약자들, 걔네들 아직 정상화되는 건 멀었거든요. 왜냐면 벌써 3년 동안 모든 게 다 온라인 베이스돼 있고 우리는 LTE 쓰고 5G 쓰는데 걔네들은 아직 3G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기회들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막 줌으로 할까요, 스카이프로 할까요 해가지고 애들이 신기한 게 자기는 노트북도 있고 태블릿도 있고 그다음에 PC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런데 약자들은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정상화하는데, 그냥 내가 정상화되는 데는 좋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것도 물어볼 것 같아요. 너 말고 주변의 약자들, 이제 사회 전체가 정상화되는데 넌 어떻게 기여했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그래서 이 질문들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던져보세요. 다시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 How you spending your time은 그냥 활동의 균형. 그 다음에 거기서 유의미한 거 한두 개 빼넣기. 두 번째 How you spending time에 대한 답은 뭐냐면은 이러한 노력을 해요. 그럼 결과물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의 성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주변에 내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했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겠죠. 그럼 봅시다. 그 다음에 또 좋은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이제 이거는 주로 이제 Y 메이저 에세이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나타났는데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한다는 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학교의 수준에 맞게. 근데 이거를 어디서 보여주냐면은
아직까지도 아이의 신분은 학생이에요. 학생. 그러니까 학교에서 잘해야죠. 학교에서는 대충 하고 밖에서 잘하면 아까 그 아버님이 질문했던 질문, 뒤에 계신 아버님이 질문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내용들을 누가 어떻게 증명해 줄까라는 거잖아요. 카운슬러 리포트가 두 번째 페이지는 첫 번째 페이지가 점수, 두 번째 페이지가 학교 내에서의 생활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그 학교 공부 대충 하고 그냥 A 맞을 정도만 하고 학교 선생님 무시하고 학교 활동 시시한다고 안 하고 모든 프로젝트는 이거 뺏기면 안 돼 해가지고 나 혼자 몰래 하고 외부로 돌아다닌다면 평가서가 잘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래서 일단 그 외부로 나가기 전에 모든 거는 GPA예요. GPA. 그러니까 GPA가 나쁘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나타나는 건 뭐냐면은 GPA는 좋은데 SAT가 간혹가다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좋은데 붙어요. 어딘간 붙어요. 근데 GPA는 별로 안 좋은데 SAT가 만점이다.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학점이 3.8이고 4.0에 3.8이에요. 근데 SAT가 만점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이가 갈 수 있는 학교는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봤을 때 NY도 힘들어요. 네.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학생으로서요. 그렇기 때문에 GPA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그 이제 아이한테 GPA에 대한 너무 큰 부담을 주지 마세요. 왜냐면은 9학년 때부터 부담을 주면은 제가 진짜 슬펐던 아이가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를 무서워해요. 왜냐면은 학점에 따라서 얘를 평가하니까. 그래서 공부가 좀 덜 됐을 때 컨닝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점수는 나왔는데 걸렸어요. 근데 미국에서 컨닝하면은 솔직히 30이 대학교 못 들어가요. 얘는 올 A더라도 그건 안 돼요. 그건 언어 코드를 바이올레이트 한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미국 대학에서 인간이 안 되네요. 네. 그래서 너무 푸시하지 마세요. 네. 아이들도 인간인데 그 괜히 푸시해가지고 성적 때문에 눈치 보고 성적 때문에 그런 유혹이 생기는 거 그냥 아이가 지금 80점 정도면은 그걸 리스펙트 해주고 85점 받을 수 있게 도와줘야지. 너 80밖에 못 받아? 너 나가지 마. 핸드폰 내놔. 너 인터넷 뭐 안 줘. 그러면 아이가 뭐가 되겠어요? 사회적 페일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 GPA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너무 푸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던 SAT는 다시 돌아왔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GPA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리고 아이의 학업적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 봅시다. 요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과목을 짜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학부모님들하면은 설마 대학교 아이들 다 보냈는데 여기 계신 분은 없겠죠. 여기 있을 그런 자리는 아닌데 anyway 아이들의 그 대학교에서 보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국영수에서 벗어나자고 해가지고 여기서 뒤에 평가 안 했다. 우리는 국영수를 벗어났잖아요. 역사도 선택으로 집어넣어놓고. 근데 미국은 뭐냐면은 아직도 전공에 무관하게 영어, 수학, 과학, 사회과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스템을 할 거니까 역사나 영어를 좀 낮게 들으면 안 되냐?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어, 수학, 과학, 사회과학은 필수 과목이에요. 전공에 무관하게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4.0이 4.0이에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수학, 과학은 난이도가 높아요. 영어는 레귤러 아니면 언어예요. 사회과학도 미국에서는 예시 준 게 뭐냐면 너 US history 들으면은 US government도 무조건 들어라. 그리고 world history 들으면 또 뭐 들어라. 이런 걸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과학도 그냥 US history 하나 듣고 그다음에 economics 듣고 통계 듣고 psychology 듣고 뭐 이상한 걸 갖다 집어넣어요. 더 쉬우니까. 그런 애들은 아무리 4.0이더라도 좋은 학교 못 가요. 왜냐면 이 코어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희도 이제 보면은 대학교에 잘 가는 아이들 중에 특징들이 여러 개 있지만 뭐 하나의 여기서 이제 연장을 본다면 영어 선생님한테 추천서 받는 아이, 그 다음에 11학년, 12학년 때 AP English Lang, English Lit 이거 다 들어가 있는 아이가 결과가 좋아요. 왜냐면은 걔네들은 뭐 수학은 calculus BC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그 리버럴 아츠 컬러지만 줬는데 다 붙었어요. 근데 이런 수학은 A, B까지 듣고 그 다음에 12학년 때 BC 딱 시작한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algebra, trigonometry,
그 calculus A, B, calculus B, C 보면 수학 그렇게 잘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영어, 과학 이런 거는 다 AP였어요. 사회과학도. 그래서 이 코어 과목을 충족해 주느냐. 그래서 여기서 말했듯이 에이전하고 에이전 아메리칸들은 90%가 수학하고 과학만 강해요. 그럼 우리가 항상 우리 경쟁군이랑 차이를 줘야 되잖아요.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차이 나는 게 영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AP 랭, AP 렛이 들어가 있는 아이는 좀 점수가 좋더라고. 결과가 좋아요. 네 개를 다 충족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이쪽에 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과정을 봅시다. 우리가 잘못된 예시는 뭐냐면 또 이제 academic potential, 그러니까 나의 학업적 능력이나 전공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잘못된 건 뭐냐면 대부분 다 research잖아요. 하지만 한 개 publish 하려고 그래요. 근데 왜 한번 뉴스를 보세요. 미국도 그랬고 한국도 그랬고 특정 정치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리고 또 청문회에서도 그러고 문제되는 건 고등학생 아이가 어떤 리서치 하나를 이렇게 퍼블리시 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미국 대학교는 말해주고 있어요. 너가 만약 빅 리서치 하나를 말하려면은 이 근거를 좀 보여달라고. 첫째, 그 리서치 관련돼서 학교에서 충분한 수업을 들었는지. 두 번째, 학교 밖에서 충분한 수업을 들었는지. 그리고 이 큰 거를 쓰기 위해서 너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예요. 이게 충분히 있다면은 오케이, 어디다 내. 근데 이런 노력이나 흔적이 없이 딱 하나 큰 거 있으면은 미국도 5년 전부터 한국이랑 마찬가지로 입학 비리 사건이 되게 컸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돈 주고 산다고 다. 그 다음부터 바뀐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매트릭스랑 똑같잖아요. 학교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너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돼 있고, 그다음에 학교 밖에서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이 한 큰 거를 위해서 잔잔하게 그게 있는지, 그런 게 없으면 이거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one big research가 없어도 돼요. 오히려 이게 더 좋아요. 왜냐면은 여기랑 상관없죠. 왜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에세이가 바뀌었어요. 에세이를 뭘 물어보냐면 너가 원하는 전공을 어떻게 찾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너가 뭘 하고 싶냐를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현재하고 미래형으로 물어봤는데 요새 바뀐 게 뭐냐면은 이 전공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찾았냐가 에세이 끝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나 있는 애랑 이 과정 있는 애랑 누가 더 풍부하겠을까요? 질문이 많고. 얘가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거고 뭐 나머지는 뭐 다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강조할 게 있을까? 네, 5번 봅시다. 5번. 이거는 이제 1번의 연장선인데 우리가 너무 전공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협소적으로 변해요. 근데 대학교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근데 사회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어요. 대학교에서 보는 건 뭐냐면은 그리고 유의미한 캠프나 유의미한 글쓰기 대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문제의 그 난이도, 문제의 복합성, 그다음에 그 컴플렉시티를 보거든요. 이 문제가 진짜 하나로 접근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원서를 넣으면은 많은 대학교들이 undecided 결과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좀 더 와서 공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다면은 우리 친구는 전공을 뭐 하고 싶니? 이런 건 쉽지 않아. 이런 질문은. 생물. 오케이, 좋아. 한번 예시를 해보자. 이제 생물. 생물을 가지고 되게 좋아요. 생물. 지금 생물을 하고 싶으면 나중에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뭐야? 이제 공부하면은 그 공부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어? 오케이, excellent. 좋아. 바이올로지 들어가지고 생물로 왔는데 일단 동물들의 건강을 하려면은 우리 아이는 나중에 바이올로지로 지원하지 말고 애니멀 사이언스나 헬스 사이언스로 지원하면 그게 따로 있거든 그 안에. 그게 훨씬 더 유리할 거야. 라이프 사이언스로 지원하는 게. 바이올로지는 다 의대 가려는 애들, 치대 가려는 애들이 그게 없으니까 다 지원해가지고 쓸데없이 되게 치열해.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제 우리 친구도 이거는 대답할 필요 없다. 이제 이 흔적이라면은 집에 가서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생물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 다음에 그 생물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동물로 확정이 됐는지, 그 근거들이 뭔지를 한번 봐야 돼. 그리고 지금 그 근거가 없다. 그럼 이걸 맞춰서 만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흔적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보니 academic potential로 보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 MIT 붙은 애는 벌써 증명이 돼요. 그리고 내가 뭐 서울과학고나 이런 데 가지고 정세계 1등도 돼요. 걔네는 ability예요. potential이 아니라.
대다수의 아이들은 어빌리티가 있어서 붙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뽑아가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항상 예시를 드는 게 뭐냐면은 그 뭐 뉴욕에 가면은 C 대학교라고 아이비리그가 하나 있어요. 그 116번가에 올라가면 콜롬비아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맨날 가면 그 쿼드 지나가면서 그 왼쪽 보면서 와 고스트바스터스 나왔던 건물이다. 오른쪽에는 버틀러 라이브러리 예쁘다. 하고 그 앞에 알마마타 있고 거기 뭐 부엉이 찾으면 뭐 붙는다.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콜롬비아에서 가장 좋은 상징은 이 손이 있어요. 이렇게 되게 어글리한 손. 그리고 그 안에 야생마감만 딱 들어가 있어요. 그 동상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 야생마, 가능성 있는 애를 뽑아가지고 콜롬비아라는 손 안에서 우리가 레이싱 호스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그래서 우리가 academic potential이라고 제가 썼던 것도 뭐냐면은 우리는 아이의 능력 잘한다 이런 식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가능성만 보여주면 돼요. 왜냐면 능력으로 가는 순간 다른 애랑 이제 경쟁할 거거든요. 근데 가능성, 호기심, 헌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 academic 쪽에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계속 강조했던 거고. 5번 커뮤니티 서비스. 여기서 우리가 뭐 전제는 이걸로 하고 대학교에서 말한 건 이거였어요. 전제는 뭐냐면은 봉사라는 거는 또 사람들이 많이 했을 때 어떤 봉사를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그 뒤에는 되게 안 좋은 의도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더 좋은 봉사가 있을 것 같다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뭐 우리 아파트에 있는 그 경비 아저씨를 돕든 누구를 돕든 내가 뭘 하는 게 뭐 나타나지 않든 그런 건 없어요. 봉사라는 거에서는 우위가 없습니다. 그냥 봉사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근데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은 여기 들어가기 전에 던져야 될 질문 전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질문하니까 되게 특이한 걸 찾으려고 그래요. 아무도 안 하는 거. 그런데 다 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도 안 하는 건 없어요. 아무도 안 하는 게 뭐가 있을까? 미스터 마스크 씨랑 같이 뭐 우주 탐험 계획을 짜면 아무도 안 하고 그것도 많이 하고 있을 테고 아무도 안 하는 거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도 안 하는 봉사는 없어요. 혼자서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전 진짜 특이했던 아무도 안 하는 거 얘는 되게 재밌는 아이가 있는데 노숙자 봉사 얘가 이거 보고 제가 아무도 안 하는 걸 하나 찾아냈어요. 제가 노숙자랑 한번 일주일 생활하는 건 어떨까요? 그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노숙자 봉사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보내는 거. 근데 유니크한 건 없어요. 우리가 유니크한 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어떤 거를 해도 상관없지만 아까도 제가 튜터링 그다음에 엘더리 그런 표 갖고 했을 때 남들과 어떻게 구분되냐는 거잖아요. 다 하고 있는데 나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나는 어디까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 그래서 differentiating with others가 제일 편한 건 뭐냐면요. 시간 투자예요. 시간 투자.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은 이제 Presidential Volunteer Award라고 대통령 봉사상이 있거든요. 실버 타려면 연간 한 제가 알기로는 300시간 하면 브론즈 받아요. 한 500 하면은 실버 받고 1000시간 하면은 골드 받아요. 그러면 걔는 그 이력서에 Presidential Award 9학년 때 동상, 10학년 때 은상, 11학년 때 금상 하면은 이거 자체가 아이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를 차별해야 되지 모르겠어요. 기관적으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던집시다. 우리가 대학교에서 그러면 우리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평가할 때 뭘 보냐? 첫 번째, 얼마나 시간 많이 보냈는지. 두 번째, 리더십은 뭘로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리더십을 나타낼 때는 그 포지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누구도 안 했던 거. 즉, 내가 할 필요도 없는데 했던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어디 가서 음악 연주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음악 연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걔한테 가서 악기를 기부하라고 한 말도 없고 그 누구도 그거를 가르치라고 한 것도 없어요. 하지만 걔는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만의 레거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봉사는 이런 형식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커미트먼트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거 외에 더 뭘 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지금 튜터를 한다. 그래, 튜터라는 거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면 튜터를 한다. 그러면은 얘가 몇 시간 하지? 1시간? 차별이 없네. 5시간까지 반밥시키고 튜터를 하는데 야 너 뭐하니? 애 수학 가르쳐요. 대부분 다 수학 가르치는데 그러면 뭐 할까? 아까 그래서 멘토적인 역할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시키려 나가는 거지
그 뭔가 유니크한 걸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대학교에서 말했던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러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 혜택이 누구한테 가냐고. 솔직히 시간은 많이 투자하고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결과가 없는 아이는 솔직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뭔가를 하는데 애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방해만 돼요.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아직 가지 말고 일단 시작은 이쪽에서만 하세요. 시간을 더 투자하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이게 어떻게 다른지, 그쪽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사람들이 말했던 그 얘기들. 그래갖고 그다음에 6번, 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특히 우리가 그러니까 활동을 봤을 때 과거에도 다양성 중요하고 뭐 영역별로 하는 거 중요하고 다 중요했어요. 그건 홀리스틱 리뷰 예전에도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번 3년 동안 대학교에서 조금 많이 강조했던 게 새로 나온 게 뭐냐면은 이건 것 같아요. 1번. 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코로나 시대 자체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너 이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직면했을 텐데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는지. 과거에는 이 질문은 그 아이가 그 유펜 그 뭐 비즈니스 스쿨이나 NYU 비즈니스 스쿨이나 US나 아니면 U 미시건 비즈니스 스쿨은 이 질문이 있었어요. 딱 비즈니스 스쿨 애들만. 너는 너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냐. 근데 그거는 또 왜 생겼냐면은 그 당시에 비즈니스 스쿨의 트렌드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그냥 마케팅, 그 다음에 파이낸스, 그 다음에는 이제 환경 오기 전에 이제 크립토 커런시, 그 다음에 어떤 게 뭐냐면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화두가 된 적이 있거든요. 한번 미국에. 근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문제가 올라왔어요. 수면 위로. 그래서 대학교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래서 활동을 평가했을 때 시간도 중요하고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서 너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근데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변화를 가져왔다 안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얼마나 더 노력을 하고 있냐, 그쪽에 초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나머지는 뭐 in and out of school은 아까 얘기했고, academic 방학도 아까 얘기했고, 이것도 얘기했고, 뭐 딴 건 없네요.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요새 그 활동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는 그냥 문제 해결 능력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한 4, 5년 지나면 바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항상 그 트렌드에 맞게 질문을 조금씩 바꿔놓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빗대어서 얘기한 건 아까 말했던 그 비즈니스 스쿨, 그 학부 때 비즈니스 스쿨이 이런 뭐 마케팅, 파이낸스, 크립토 커런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이 화두됐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온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도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한테 이런 면모가 더 중요하다는 거를 지금 인식한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 가지고 한번 봅시다. 이 모든 게 그러면은 좋아요. 이런 활동도 하고 이런 추천서도 받고 이런 걸 다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되는 거는 어디다 쓸 수 있냐는 거죠. 일단 이력서에서 써요. 하지만 이런 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말했던 요소들이 나중에 아이가 쓸 학교별 에세이의 평가 기준들이에요. 봉사 에세이가 나오면은 이런 걸 본다 그랬고, 애카데믹 에세이가 나오면 이런 걸 본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서플리멘털 에세이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플리멘털 에세이만 유일하게 원서에서 학교별로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 11학년 아이인데 학교는 지금부터 선택을 해야 되겠죠. 지금부터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11학년 아이라면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아니다. 이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2번 요 부분만 강조할게요. 메인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의 생각 위주의 하나의 소설이에요. 소설이다 보니까 다 뻥튀기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도와줘요, 학교에서. 심지어는 어떤 학교도 영어 시간에 그걸 같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도 알아요. 그리고 본인의 활동이 그렇게 뒷받침이 안 돼도 돼요. 괜찮아요. 하지만 서플리멘털 에세이는 팩트가 없으면은 부풀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이제 봉사 에세이를 쓰는데 나는 거기다가 완전히 열정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렇게 쓰고 싶죠. 나 이 사람들의 복지가 너무 중요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근데
그 이력서를 보니까 봉사는 한 개밖에 없고 일주일에 1시간 했어요. 그럼 얘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에세이는 서플리멘털 에세이에서 서플리멘털 에세이는 나의 이력서에서 증명되고 나의 이력서는 아까 말했던 추천서에서 증명되고 요 삼각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했던 이력서 외의 내용을 이제 못 쓰게 하려고 대학교들은 미래지향적인 질문보다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의 질문에 지금 초점을 더 두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다양하게 뭐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서플리멘털 에세이가 되게 중요하고 하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서플리멘털 에세이 보면은 여기는 그건 것 같아. 이제 그 저도 나름대로 이제 분석해 본 건데 그러면은 대학교들이 지난 3년 동안 각각 에세이를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네들은 어떤 요소들을 볼 건지, 즉 이 요소들을 본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원서를 내면요 그 원서를 한 명이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백 명이 평가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두려워야 되는 건 뭐냐면은 만약 동양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이걸 읽으면 어떡하지?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히스패닉이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에이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한테서 일터를 다 뺏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 밑으로 이제 가는 경제적으로 밑으로 가고 한국 사람들이 그것보다는 완전 무시해버리고 한국 사람 무시하는 경향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내 거 읽으면 어떡하지?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에세이에다가 내가 만약 그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표출하는데 읽는 사람 동성애자면 어떡하지? 이러한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 대학교들은 평가 기준들이 있어요. 에세이를 쓸 때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이게 아니라 이렇게 릴리스한 것 같은데 다 하진 않을게요. 이게 세 가지가 가장 그 중요한 에세이니까. 근데 Y 메이저 에세이 같은 경우 요새 물어보는 거는 언제 시작했냐는 거예요. 이 호기심이. 근데 9학년 이후입니다. 그 전에는 안 돼요. 막 중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다 뺐어요. 뭐 어렸을 때부터 나는 레고를 좋아해가지고 뭐 빌딩을 좋아해가지고 뭐하고 그건 다 필요 없어요. 어렸을 때는 다 반에서 1등 해봤잖아요. 증명 안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그거 필요 없습니다. 9학년입니다. 9학년 때 시작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뭐냐면 중요한 거는 시작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많은 걸 배우잖아요. 근데 왜 그 중에서 왜 얘냐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성공적으로 설명하는 애들은 좀 결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니면은 처음부터 뭐 영어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 수학, 과학 뭐 다 배우잖아요.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왜 이거냐는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링이 좀 문제예요. 고등학교 때 안 배우잖아요. 근데 왜 나는 엔지니어링 하겠다는 그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는 애들이 되게 잘 가요. 왜냐면 엔지니어링 하는 애들은 뻔하거든요. 스템이 돈 잘 벌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엔지니어링이 그리고 들어가기가 제일 쉬운 과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겠지만 엔지니어링이 제일 쉬워요. 제일 많이 뽑아가잖아 일단. 제일 많이 뽑고. 그래서 Y 메이저. 근데 요 부분 이 흐름대로 가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요소들이 내 에세이에 다 들어가는지, 그리고 내 활동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지. 근데 이제 Y 메이저 에세이를 쓰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컴사는 내가 그 경쟁이 치열하니까 좀 더 경쟁이 심하지 않은 과로 지원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건 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경쟁이 심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충족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우리가 바이오 쪽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바이오하고 애니멀 사이언스 쪽으로 한다 그랬는데 보니까 애들이 너무 많이 지원해. 그럼 갑자기 엄마 애들이 아니 주로 아이가 먼저 제시하잖아요. 엄마가 야 이거 너무 치열하니까 야 너 그냥 그 화학해라. 거기 사람 별로 안 가는 것 같더라. 그러면 아예 이력서에 화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명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더 나가지고 야 너 예전에 심리학 한번 들었잖아. 그러니까 너 심리학 지원해라.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제일 만만하게 보는 과 철학과. 야 일단 가서 편입하면 되니까 전과하니까 철학과예요. 어디 흔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하버드에서 제일 들어가기 힘든 학교가 정치 철학이에요. 철학과 절대 쉽지 않아요. 컬럼비아에서 제일 들어가기 힘든 학교가 영문학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스템이 제일 쉬워요. 들어가기. 네, 진짜 쉬워요. 그래서 문과가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어려워요. 이과는 쉽고. 그다음에 뭐 컨트리뷰션 에세이도 이런 플로우의 요건들이 다 있는지. 그래서 여기 어차피 제가 핸드아웃도 드렸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 에세이를 쓸 때 이런 요건들이 다 충족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준들이 내가 나중에 평가될 거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액티비티에 뭐가 부족한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내가 여름을 어떻게 보냈지, 뭐 학기를 어떻게 보냈지, 그러한 이제 진단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얘기가 많았어요. 그 얘기가 많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들은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가서 이걸 버려도 되고요. 이면지는 쓸 수 없겠다. 버려도 되고, 근데 뭐 잊으셔도 되고. 근데 그다음 특히 우리 학생은 집에 가서 이건 꼭 하길 바래. 혼자서 생각하면서. 첫 번째, 아이들이 가고 싶은 가장 이상적인 학교를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한번 정해보세요. 아까 제가 그걸 말했죠. 이렇게 군으로 하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그래서 내가 정하는 학교가 이렇게 봅시다. 안 물어볼게. MIT, 스탠포드 하고 또 뭐 할까요? MIT, 스탠포드하고 아까 콜롬비아 이렇게 적어봅시다. 그러면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일단 지금 아까 했던 예시들 학교 유형이 너무 달라요. 그 다음에 걔네 학교의 서플리멘트 레슨을 한번 봐봐. 오케이?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그 MIT 같은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앞에 4개 정도가 이제 리딩, 라이팅, 예체능, 문학 이쪽으로 나오니까 와우, 내 이력서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을 수 있고.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력서랑 자기 이력서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근데 이력서를 만들 때도 아까 했던 거는 커먼앱에서 말하는 그 기준에서요. 주당 몇 시간, 연간 몇 주. 그 다음에 학기 중, 방학 중. 그 다음에 유형은 뭔지. 이걸 만들어 보면 이제 두 개를 이제 비교해 보세요. 근데 A라는 아이는 이걸 해보니까 아카데믹한 게 좀 많이 나와요. 봉사가 좀 덜 나오고. 그러면은 이 아이는 지금 이제 특히 이거는 11학년 애들한테만 말하겠습니다. 10학년 애들은 이제 거기서부터 준비하면 되는데 10학년 아이들은 그렇게 나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아카데믹한 건 강하게 나오는데 봉사가 적게 나와요. 상대적으로. 이게 적다는 게 뭐냐면은 아까 다 밸런스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밸런스가 깨졌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MIT, 스탠포드, 콜롬비아가 아니라 MIT, 카네기 멜론, 조지 텍을 넣어야죠. 왜냐면은 카네기 멜론도 공부밖에 안 물어봐요. 조지 텍도 공부밖에 안 물어봐요. 존 서킨스 공부밖에 안 물어봐요. 이런 식으로 학교들마다 물어보는 게 다 다르거든요. 노스웨스턴도 공부밖에 안 물어봐요. 근데 살짝 코넬도 공부밖에 안 물어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작업을 통해 가지고 11학년 아이들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이 어느 학교와 가장 이상적으로 맞는지 그걸 판단해야지 두리뭉실하게 우리 봉사해야 되니까 봉사하자 이런 건 안 돼요. 그렇게 정해놓으면은 그 외에도 좋은 학교들이 많거든요. 근데 역으로 또 봅시다. 아이가 보니까 이제 어머니는 한숨 나겠죠. 수상 경력도 없고 공부한 게 별로 없어요. 이게 공부도 안 하고 이게 뭐 했냐. 그런데 이상한 활동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봉사도 많아요. 근데 얘는 그러면은 MIT 빼고 스탠포드는 놔두고 콜롬비아 빼고 거기다가 다트머스 집어넣고 거기다가 이제 브라운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돼요. 왜냐면은 다트머스 브라운은 공부 안 물어봐요. 다양한 활동을 물어보지. 그 다음에 UC에서 UC 원서도 전공 에세이 없잖아요. UC에서 이제 강한 애가 되는 거고. 반면에 텍사스 어스틴은 좀 약한 애가 될 거고. 왜냐면 텍사스 어스틴은 이제 전공만 물어보고. 시카고도 전공만 물어보고. 너트러데임도 강하게 될 거고. 왜냐면 전공 안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 과정을 통하면은 특히 이제 11학년 해가지고 이제 여름방학 때 뭘 할까라는 질문에 직면하고 있는 아이들은 이쪽으로 가길 바라요. 왜냐면 솔직히 지금 다른 학교를 정해가지고 뭘 하는 거는 조금 이제 그 단계가 아니에요. 늦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등학교를 보내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내가 이거에 집중을 했다면은 그게 내 성향인 거예요. 노는 거 좋아하고 봉사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면은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그런 활동이 많을 거예요. 근데 혼자서 연구하는 거 좋아하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그런 활동이 없고 연구 공부가 많을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맞는 대학교가 되는 거겠죠. 그 과정을 하는 거고 이제 10학년 아이들, 9학년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9학년 아이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9학년 아이들은 그냥 뭐라 해야 될까? 9학년 아이들은 하면 안 되는 게 몇 개 있죠. 막 전공을 정해라.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선행학습 시킨다. 뭐 이상한 대학교 무슨 캠프를 보내겠다.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아이한테 뭐 운동 시키고 그다음에 사람들과 만나는 거 좋아하게 시키고 10학년 애들은 그런 라이팅, 영어 시켜요. 영어.
학점 관리요? 학점은 중요하죠. 그냥 기본은 학생이니까 학점 관리는 해야죠. 학점은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되 그 이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10학년은 이제 슬슬 이제 11학년과 다르게 이력서가 별로 없을 거예요. 10학년은 뭐냐면은 요 3, 4번을 빼고 이거로 보면 돼요. 그냥 똑같은 걸 가되 이 학교들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 하면은 11학년 때 이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을 그때부터 이제 디자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11학년은 벌써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거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학교를 좀 이제 찾아서 더 강화시키는 거고 9학년 끝나거나 10학년 끝난 애들은 이제 대학교를 정해가지고 앞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남은 1년, 2년을 내가 이 학교를 지금 드리밍하고 있다면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짜는 게 좋아요. 남들이 다 캠프 간다고 캠프 가지 말고요. 남들이 다 뭐 한다고 뭐 하지 마세요. 아이가 지금까지 했던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학교랑 같이 시키면 되죠. 그래서 것처럼 아직도 시간 많아요. 시간 많습니다. 11학년도 시간 많고 다 많아요. 그리고 즐겁게 보내면은 그리고 이 다양하게 보내면 누구나 다 미국 대학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교 아이들의 노력에 비해서 좋은 학교를 못 가는 이유는 지극히 너무나 공부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공부는 기본이에요. 그냥 기본. 그냥 기본만 하면 되고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지고 아이가 아이비리그 못 가면 어때요? 아이가 톱20 못 가면 어때요? 50이 가도 돼요. 왜냐면 본인이 원하는 게 있다면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학년 아이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부모님의 역할이고 지금 11학년 아이들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아이한테 맞는 학교를 골라주는 거죠. 그래야지만 지금의 이제 남은 기간 6개월, 8개월 동안 아이가 부담 없이 결과를 내면서 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만 하면은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을 이제 충분히 여기에 대입시키고 정리하면 되니까 어쨌든 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저희 학원 쪽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